여러분들 좀 전까지는 선생님의 직업인 미술치료사에 대한 정보를 나눴었잖아요. 미술치료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흥미와 적성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치료를 좀 간단하게 좀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점점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를 스트레스로 한번 잡아봤어요. 미술치료 현장에서는 빗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는 투사적 그림 검사로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는 내담자의 스트레스의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TV 예능에서 이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빗속에 있는 어떤 남자아이들, 또 우비를 입고 있는 어떤 소년의 모습들, 이렇게 각자가 표현한 그림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얼마만큼의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치료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줄게요.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상담실에 오지 않고 있어요. 그 친구랑 한 1년 정도 치료 기간을 가졌었는데 상담 초기 부분에 선생님이 자신의 장점을 조금 표현해보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5가지 정도 장점을 좀 표현해보는 작업을 좀, 손가락 작업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2가지를 찾지를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였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기준이 높다 보니까 나는 늘 못해, 나는 잘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친구.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도 어떤 면에서 조금 그런 압력,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좀 주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어떤 작업을 했냐면 선생님 난화 작업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도화지에다가 그냥 막 낙서하는 거예요. 둘이 막 게임하면서 막 낙서를 했어. 그리고 낙서를 하고 그 낙서를 가지고 이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낙서 속에서 뭐 나비도 좋고 뭐 어떤 세모, 뭐 별, 뭐 이런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이미지를 오려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그림을 한번 완성해보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었냐면 밑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비가 한 마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위에는 이렇게 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의 위치가 도화지가 이만하면 한 나비의 위치가 한 요 정도쯤 해서 날아가고 있는, 근데 그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비는 저 위에 날아가야 된다는 거야. 저 천성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왔니? 그랬더니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늘 보통 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해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사실 난화라고 하는 그 낙서를 통해서도 이미지화 시켰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작업을 통해서 봐봐 누구누구야, 너가 지금 이 나비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치고 힘든 나비를 표현했잖아. 어쩌면 이 나비가 너 같을 수 있어, 너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나?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도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 정도의 어떤 높은 기준을 가지고 늘 막 애쓰고 안달하고 달려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아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들을 조금 탐색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은 구분할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진 도화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도화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가로 2줄, 이렇게 가로 2줄, 세로 2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선을 긋고 나면 이렇게 9칸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나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볼 건데 뭘 표현해 볼 거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지? 좀 더 기분이 나아지지?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선이나 뭐 글씨도 좋고요. 어떤 이미지도 좋아요. 아니면 단순하게 색을 칠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시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번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아홉 칸에 구분할법을 좀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 방법들을 저 도화지에다 그려 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맨 위에 칸 왼쪽을 보면 이 친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를 타러 나간대요. 그래서 실컷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좀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막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면 자기는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은 뭐냐면 산책 가는 거. 자기는 한 바퀴 동네를 이렇게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아래 보면 노란색으로 표현한 그림 보이죠? 그 그림은 인터넷 쇼핑.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할 텐데 인터넷 쇼핑을 하면 마음이 풀어진대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비행기 그림 보이죠?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여행을 잘 가지는 못하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풀어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그 왼쪽 옆에 보면 이렇게 뭔가 그릇들이 보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풀어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좀 효과적이지 하는 것들을 좀 탐색하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종이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 지금부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이 9칸을 채우는 것들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빨리 9칸을 쉽게 채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9칸을 겨우 채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마 다 못 채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내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근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그거를 잘 해소하고 살아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사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죠. 압력이 쌓이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걸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한결 기분이 편안해지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이런 것들을 자꾸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스트레스 방안들, 스트레스 대처 방안들을 좀 만들어가고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 거를 한번 좀 소개해 줄까요? 선생님은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막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선생님 좀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이거를 하면서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제일 먼저 그린 건 여기 가운데. 선생님은 사실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숲이나 산 이런 데 가서 그냥 종일 있다 오는 것도 좋아하고, 기회만 닿으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만약에 누가 나를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면 선생님은 엄청 우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차 타고 드라이브 가는 거. 운전해서 어디든 뭐 누구랑 가도 좋고 나 혼자 가도 좋고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선생님은 사실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실제로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또 선생님 먹을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떡볶이, 매운 거, 또 단 거 땡기잖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초콜릿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봤어요. 뭐 산책하는 거,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울어. 어떤 날은 너무 열받으면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우는 거야. 울고 나면 한결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 남편이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남편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선생님의 구분할법은 이렇게 좀 채워졌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 구분할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 스트레스 대처 방안 상징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점토들이 좀 준비되어져 갔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점토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클레이거든요. 컬러 클레이.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만져보고 많이 다뤄봤던 점토인데, 사실 우리가 미술 치료를 할 때는 어떠한 매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찰흙이든 컬러 클레이든 천사점토든 만지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서가 이완되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토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ADHD다, 뭐 굉장히 과잉 활동하고 충동적이고 막 산만해, 그런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쉐이빙 폼 같은 거를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그 친구는 막 더 충동적이고 더 막 과잉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적합한 재료를 선정해서 사실은 사용하는 것도 미술치료사의 능력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안산에 있는 학교에 미술치료 직업체험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좀 흥미를 위해서 쉐이빙 폼을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 쉐이빙 폼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니까 애들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딱 한 번 그 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거든. 이렇게 매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상징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입술이잖아요. 저거는 어떤 청소년 아이가 만든 거였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랑 수다를 떨면 자기는 그게 다 풀린다고. 그래서 수다를 상징하는 저 빨간 입술을 좀 만들어 봤고 친구들한테 막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 애기 엄마는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저 커피 한 잔이었어요. 라떼를 한 잔 탁 마시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면 마음이 풀어진대요. 그래서 저렇게 커피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이 시간 준비되어진 클레이를 가지고 한번 나의 상징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떠셨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조금 아까 처음 이 클레이를 만들기 전보다 클레이를 실컷 주무르고 만지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나오니까 사실 내 안에 약간 성취감이라는 것도 좀 들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왔는데, 이게 뭐 같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구분할법에서 매운 음식을 먹는 거 좋아한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은 한번 떡볶이를 좀 표현해 봤어요. 선생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매운 닭발, 매운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떡볶이를 좀 표현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매운 음식을 통해서 조금씩 나의 스트레스를 좀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일들을 하곤 한답니다. 선생님이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체험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탐색해보고, 아까 9칸을 쉽게 채웠던 친구들도 다른 것들 더 개발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개발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 수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직업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수업이 좀 도움이 되어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하는지, 또 커서 뭘 해서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당장 나의 진로나 직업 선택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들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재밌는데? 생각보다 나랑 더 잘 맞는데? 하면 그 길을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했는데 의외로 별로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른들이 사실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평생 가는 경우 드물어요. 살다 보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혹은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나랑 안 맞고 힘들어.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언가 그냥 한번 해보는 것,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것, 그래서 그 길을 더 깊이 가던가 아니면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는 것, 둘 다 옳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